아, 참, 진짜 9년 동안 했던 걸 보면 기가 막혀요. 기억을 다 되짚어내기도 어려워요. 너무 많은 일들이 아니, 있어서. 너무 주제가 많아갖고, 그렇죠. 무슨 댓글에 사이버 사령부에, 기무사령부에, 뭐, 특수활동비에 특활비라 그러니까 요즘 학생들이 그런데요. 특활비가 그렇게 많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특활비 있잖아요. 그러게. 아, 진짜 거기로 연결이 되겠다. 예, 그럼요. 그 친구들이 들었을 때는 우리가 줄여갖고 그렇죠. 특활비라 그러잖아요. 특활비를 40억씩 뭐 4,800원씩 갖다 썼다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정말 깜짝깜짝씩 놀래긴 하겠네요. 1년에 한 고등학교 특활비가 전체 예산이 3천만 원이 안 돼요. 3천만 원 나오면 어마어마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1천만 원 많아요. 안 짝일 거예요, 그게 아마. 자, MBC부터 얘기할까요? 예, 그러시죠. MBC 지금, MBC는 아니구나. 방금 좀 MBC 아, 맞습니다. 제가 예. SBS 시청자위원. 시청자위원. MBC하고 특별히 관계는 없습니다. MBC가 저를 싫어합니다. 왜요? 아, 맨날 비판한다고 MBC 그러면 물러나라. 지금 이러고 MBC, KBS가 우리 좋아하지 않죠. 그렇죠. 예. 다 찍힌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MBC의 상황을 좀 정리해 주시죠.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MBC는 사실 이제 고영주 이사장에 대해서 박문진 예. 이사장에 대해서 불신이 많이 통과가 되면서 이사장직이 상실이 됐죠. 예. 그리고 새로 이사장을 뽑았는데 전에 이제 자, 일단 우리 야권. 그 시청자분들이 다 알 것처럼 생각하는데 예. 처음부터 다시 짚어줘도 돼요, 이럴 때는. 자, MBC 사장은 어떻게 뽑고 사장을 뽑는 박문진 이사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으며 네. 그런 것을 간단히 먼저 소개해주고 매번. 왜냐면 알겠습니다. 듣고 돌았으면 또 잊어먹거든요. 잊어버리죠. 예. 예, 맞습니다. MBC는 주식회사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예. 그 주식회사의 주식 구성을 보면 70%와 30%로 나눠집니다. 70% 주식을 방송문화진흥회라고 하는 공익기관이 가지고 있고요. 예. 30%는 정수장학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정수장학회는 박정희의 정자와 유경수의 숫자를 따서 정수. 아하. 원래 516 장학회였는데요. 예, 예. 516 장학회가 전두환이 이제 언론통폐합하면서 그 주식을 예. 뺐었어요. 지방에 있는 MBC 주식들을 다 뺏어가지고 국정원 그 당시에 안기부죠. 안기에 불러서 포기각서 받고 지방 주식들을 지방 MBC가 원래 개인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 주식을 탈취를 해서 그 중에 30%를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준 거죠. 그래서 만든 게 정수장학회, 516 장학회가 이름을 정수장학회로 바꾸고 그 정수장학회가 MBC 주식의 3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를 가지고 있는 방송문화진흥회가 MBC의 대주주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방송문화진흥회는 공익기관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는 한쪽이 이사회를 구성하는데 절대적인 힘을 발휘할 수 없도록 만들자 하고 원래 만들어졌는데 방송문화진흥회 그렇죠. 박문진이라고 박문진이라고 그러는 줄여서 얘기하죠. 그 예. 박문재 이사는 9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9명의 이사는 전부 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방통위가 정권을 갖고 있는데 방통위에서 그 신사 합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법으로 예를 들면 9명 이사 중에 몇 명은 여당에서 추천하고 몇 명은 야당이 추천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나 방통위 내에서 합의를 하기를 예전부터 한 20년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방통위에서 어떻게 합의를 했냐면 여당에서 6명, 야당에서 3명의 이사를 추천하는 것으로 하자. 그래서 이사를 구성하자. 실제는 방통위에서 임명은 하지만 방통위는 여야가 추천한 사람들을 그대로 임명해주는 걸로 20년 동안 해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은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을 때 박문진 이사가 선임이 됐었죠. 그러니까 네. 3년마다 한 번씩 임기가 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2년 전이죠. 내년 8월이면 임기가 끝나요. 그러니까 2년 전에 8월에 만들었었고요. 그때 구성이 6대 3이었어요. 고영주 이사장은 그때 이사장으로 선출이 됐고요. 잠깐만, 6대 3이 여당. 여당이 6, 야당이 박근혜 3. 대통령을 포함한 그때 당시에는 새누리당에서 새누리당에서 6명을 6명, 민주당에서 3명. 민주당에서 3명을 임명해서 임명했죠. 6대 3. 그러니까 결국은 여당에서 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갖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김장겸 사장은 결국은 새누리당에서 임명한 사장과 다름이 없다. 그렇죠. 그게 이제 대체적으로 대통령이나 청와대에서 이사회에 일정 부분 메시지를 주면 이사회가 그 메시지를 받아서 사장을 임명하는 형태로 가는 거죠. 그래서 김재철이 원래 박근혜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이잖아요. 특보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예. 김재철이 사장 된 것도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중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구조고.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박문희 이사장은 김우룡 이사장이었죠. 잘 아시는 것처럼 청와대가 조인트 맡고 온 본인이 조인트 맞았다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김재철 사장 물러나고 그 뒤에 두 번째로 앉은 사람이 이제 김장겸 3월에 임명이 됐었죠. 예. 사실은 탄핵되기 바로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막판에 갈아놓고 사장을 자기가 원하는 막판에 사람 알박기 한 거네. 알박기 한 거죠. 그리고 자기는 이제 탄핵이 된 건데 그러고 나서 이제 잘 아시는 건 정권이 바뀌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2명이 사퇴를 했습니다. MBC 이사의 2명이. 원래 6대3 구조였는데 사퇴를 하다 보니까 이게 5대4가 되지 않습니까? 5대4가 됐죠. 네, 그래. 그 2명을 새로 임명했는데 이제 여당 몫이기 때문에 지금의 여당이 민주당에서 2명을 추천해서 임명을 해서 2명이 들어가게 됐고요. 그래서 5대4로 바뀐 상태에서 고영주 이사장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막말, 허위사실 유포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막말하는 사람을 계속 이사장을 둘 수 없다. 그래서 5대4 구조에서 이사장 불신임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예. 고영주 이사장 이사장직을 잃게 됐고요. 아니 저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5명 최강욱 박문진 이사장은 없어요? 이사장은 최강욱 변호사가 아니고요. 최강욱 쪽이 있구나. 현역 측근 이사가 5명인데 그중에 예. 최강욱 변호사가 있고 5명 중에 새로 이사장을 뽑았는데 그분이 이완기. 예. 이완기 이사장이 새로 이사장이 됐고요. 이완기 이사장은 울산 MBC 사장을 거쳐서 민원연에서 활동을 했던 분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고영주는 사실 이사장직을 자 일단 고영주에 대해서 불신임안을 통과를 시켰죠. 시켰고 네. 이완기 이사장을 뽑은 건가요? 뽑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사장은 이완기입니다. 아 이완기. 그럼 나머지 4명 저기 구여권 추천이사 그대로 있는 고영주, 권혁철, 김강동, 이인철 는 이사로 있는 거죠. 이사도 있고요. 이사장은 아니고요. 예, 근데 고영주 이사도 뭐 해임한다 이런. 그래서 저거는 문제는 뭐냐면 박문진에서 이사 해임권을 갖고 있진 않아요. 이사 예. 해임권은 방통위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문진 이사회에서 지난번 결의하면서 어떻게 결의를 했냐면 방통위에 건의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문제가 많으니 이 사람을 해임해 주십시오라고 방통위에 건의를 했기 때문에 조만간 방통위에서 해임을 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 예, 그렇게 방금 되고. 그 저거 이사회 도표를 한번 다시 보면서 얘기를 하시죠. 그 5명, 4명 되어 있는데, 그럼 이분들의 첫 번째 안건이 10일 오후 5시 이사회 속개 예정이라고 했는데, 그 전에 원래는 이걸 오늘 좀 정확히 얘기해 줘야 돼요. 다른 내용도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 다 중요하지만 시청자분들이 도대체 MBC 사태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누구 하나 정확하게 이마저마해서 저마저마 이걸 갖고 딱 패널들이 자기 하는 얘기들만 다 쏟아내요. 예.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이제 최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예. 사장을 잠깐 저거 먼저 보시오. 예. 사장을 얘기하세요. 임명할 수 있는 박문진 이사까지가 지금 해결이 된 겁니다. 해결이 됐고. 예. 이제 그 박문진 이사회를 열어서 원래 오늘 오전에 김장겸 사장을 해임을 하려고 했죠. 아, 그러니까 여기 지금 9명 나온 분들이 예. 일반 회사로 얘기하면 이사회야. 그렇지. 아니, 이사회죠. 일반 회사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이 이사회야. 이사회예요. 여기서 사장을 해임할 수도 그렇지. 있고 예. 임명할 수도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김장겸 사장을 예. 해임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렇죠. 예. 고영주, 권혁철, 김강동, 이인철 이분들이 도망간 거죠. 안 나와버린 겁니다. 해외에 해외 누구 갔어요? 4명이 안 간 갔어요. 거예요. 4명이 안 나와버린 거예요. 4명이 다 해외를 갔어. 예. 태국에서. 금지를 시켜놔야지. 이거. 근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아니니까. 물론 고영주 사장은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예.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하지만 그게 이제 출국을 금지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했기 예. 때문에 이분들이 태국에서 하는 국제 방송 세미나라는 거 하려고 참석을 하려고 출국을 했답니다. 근데 지금 온 나라가 사실 예. MBC가 지금 몇 달째 비정상적으로 재방송을 틀어내고 있는데 그러게요. 그거 해결해야 되는 시점에 갑자기 1년 전부터 잡혀 있었던 사업이고 저게 이사들이 꼭 가야 되는 사업은 아닌 거거든요. 예. 그래서 원래는 그렇다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사회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9분 중에 5명만 참석을 하면 예. 모든 그러니까 특별 가결 정적수가 아니기 때문에 예. 과반수 이상 참석해서 과반수 의결하면 되지만 그래서 또 나중에 갔다 와서 또 뭐라 그럴까봐 이틀을 미룬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참 무슨 뻔히- 가처분 신청을 해놓고 갔다고요? 뻔히 속이 보이는 게 예. 오늘 이사회 열린다고 하니까 그 이사회를 열어서도 안 된다. 꼭 개최야 또 이사회에서 결의를 하더라도 결의 내용도 효력이 없다라고 이사회 가처분 그다음에 결의 내용에 대한 효력 정지. 그러니까 2중 3중으로 안전장치를 만든 거예요. 예. 나 그 법원에 가처분 신청해서 열지도 마라. 설령 열리더라도 그 내용도 효력 없다라고 해라. 그래놓고도 또 이사회도 어쨌든 우리는 참석 못한다고 또 참석 해외로 못하니까. 가버린 겁니다. 그 이 임시 이사회 중에 그 4분 중에 고영주는 안 가신 걸로 돼 안 가고 아, 세 명이 간 걸로 돼 세 있네요. 명이. 예, 3명이 해외 나갔는데 근데 그건 관계 없어요. 4명 다 나갔다 그래도 네. 본인이 안 갔으면 나중에 입증하면 되는 거지 뭐. 아니, 뭐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죠. 어쨌든 이사회에 나오지는 않았으니까. 근데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지금 뭐 아니 이해 안 되고 조금 이따 얘기해. 팩트를 자꾸 얘기해줘야 알겠습니다. 된다니까요. 개인적인 얘기보다도. 그럼 이 5분이 모여서 해임할 수 있었잖아요. 예, 할 수 있었죠. 근데 왜 안 했다는 거예요?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 그나마 나중에 그렇게 해임을 시키더라도 가급 거기에 좀 많은 대해서 인사가 예, 와. 그러니까 이 사람 해임 안 참석하지 않은 구 여권 출신들의 명분은 뭐냐면 이런 거죠. 아, 이건 정치적인 어떤 탄압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을 빼고 나서도 급조해서 이게 이사회를 열어놓고 우리는 법원에까지도 이걸 하지 말아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그것조차 무시하고 그냥 강행을 한 거다는 얘기가 나중에 나올까봐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해서 10일로 미룬 겁니다. 그런데 오늘 네. 이사회에서 나오라 그랬잖아요. 김장겸 네, 사장. 나오라고 그랬죠. 나왔는데 그 사원들이 노조원들이 김장겸 물러나라 그러니까 그거 보고 아주 뭐 회의할 분위기 아닙니다. 갔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장이 예를 들면 와서 당연히 그 지금 김장겸 사장이 얼마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까? 취재진도 얼마나 많이 왔겠어요. 일반적으로 회의장에 들어올 때 뭐 국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논란이 되는 어떤 사안이 있을 때는 거기에 뭐 노조원도 올 수 있고 취재진도 와서 질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취재하는 입장에서. 근데 그걸 빌미로 해서 회의장에서 2분인가 3분 만에 돌아가 버렸어요. 그 이사회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의 해임권을 갖고 있는 임명과 해임권을 갖고 있는 이사회에 출석하라고 통보를 받고 왔다가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한 건 최강욱 이사가 전화를 했어요. 왜 안 오냐? 그랬더니 한단 소리가 이런 분위기에서 회의 참석할 수 없습니다. 이러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사를 무시하는 행동이면 그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뭘 믿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태도 자체도 문제가 있고요. 노조원들이 그래서 돌아가려고 하니까 회의장 길 비켜줬어요. 가라고 들어가라고. 왜냐면 노조원들이 처음에는 반대하고 물러나라 그러고 자진 사퇴하라고 그러다가 이제 본인이 나 이러면 돌아가겠다 하니까 길 터줬는데도 들어가라고. 예, 그랬는데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다시 그냥 회의장에 안 들어가고 돌아가 버린 거죠. 아니 그 노조들이 이렇게 쫙 길터진 걸 이른바 이제 노조의 기적. 모세의 기적이 아니라 노조의 기적. 본인은 예. 길을 터줬는데도 불구하고 네. 엘리베이터에 갇혀서 꼼짝달싹 못하는 상황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명서까지 내겠다고 근데 그 합니다. 멀쩡한 MBC 그 기자 출신이고 직원이잖아요. 왜 근데 그렇게 이상해졌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요. 그 전에 예를 들어서 해임을 하거나 할 때는 경찰 공권력까지 동원해가지고 노조들 다 쫓아내고 정윤주 사장 끄집어냈잖아요. 그렇게 강제로 끄집어냈었잖아요. 노조원들이 막아서는데도 불구하고 경찰들이 다 연행해가지고 정윤주 사장 임명을 했었거든요.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연행하겠습니다. 그럼 노조원들 다 연행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방송국을 세상에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황당한 게 방송국을 경찰 경력이 동원해서 그렇게 둘러싸고 있었다라는 게 그건 정말 국가적인 망신이었거든요. 그거 한번 하는 것 할 때마다 전국 그 세계에서 언론 자유지수. 팍팍팍팍 떨어졌잖아요. 그래갖고 한 70위까지 떨어졌어요. 한 원래 29인가 하다고 했다 70위까지 떨어져 버렸죠. 30위권 안에 들어가 있다가 70위까지 떨어졌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했고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뭐라고 하니까 들어가십시오라고 했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인 MBC 새 건물 같은데 고장이 났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3월에 예. 김장겸 사장 임명할 때부터 예측됐던 일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정권 바뀔 것 같으니까 날밖에 네. 해놓고 맞습니다. 이렇게 임기가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예? 근데 김장겸 사장 3월 얘기했다라는 게 본인이 계속해서 이게 또 변명거리가 되고 있어요. 나는 지금 이제 김장겸 사장 해임 사유로 들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로 직원에 대한 부당 정보라든가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라든가 아니면 그 어떤 노조 탄압 이런 것들을 다 들고 있는데 3월에 왔으니까 나는 알 바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그걸 아셔야 되는 게 이분은 계속해서 보도국장을 맡아서 MBC 보도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 사이에 사장이라는 타이틀만 없었던 거지 실무는 다 했던 사람인데 이제 그 얘기는 지적하신 것은 3월에 왔다가 알바끼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걸 또 핑계로 난 3월에 왔으니까 난 몰라. 이런 식으로까지 지금 대응을 하고 근데 있는 이제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양재열 변호사 잘 지적하셨는데 보도본부장이나 보도국장은 기자들, 보도국 내 인사에 개입을 하고 관여를 할 수 있는 직책이에요. 사장이 일방적으로 물론 사장이 최종적으로 임명을 하고 어떤 보직을 주지만 보도국장이나 보도본부장이 건의한 상태에서 하지 않겠습니까? 예. 밑에서 부장이나 본부장이 건의해서 이런 사람이 이 자리로 가야 됩니다. 실제 김재철과 김장겸이 친밀하게 서로가 소통하면서 어떤 사람 어느 자리에 앉힐지 또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지 그런 여러 가지에 직접적으로 개입했을 수 있는 정황들이 많이 찾아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사장이 3월이 됐다 하더라도 이미 보도국장, 보도본부장을 거치면서 온갖 못된 일을 다 했다는 거죠. 그것까지 자기가 면죄부를 받겠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동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손바닥으로 하늘 가는 게 오래됐고 손바닥 다 탔을 텐데. 아니 근데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이제 팩트니까 예. 시청자분들은 언론사 구조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진 않잖아요. 언론사 구조는 제가 이제 기자로 신입사원 들어갔 신입 기자로 들어갔을 중앙일보 때, 기자였잖아요. 예, 기자로 들어갔을 조중동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중앙일보. 아, 또 굳이 그렇게 또 지적을 하실 것까지는 왜요? 없으시잖아요. 아, 그럼 이명박근혜 하면 그걸 뛰어서 얘기하라는 거나 똑같은 거지. 아니, 그 말씀 드렸던 건 아니었는데, 하여튼, 인사팀장이 이제 편집국장에 대해서 저희한테 설명을 해주실 때 그게 딱 기억이 나서, 국장은 하늘이 내는 거다. 언론사에서의 국장은 하늘이 내리는 거다. 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실제 실무에 있어서는 이제 보도 편성 본부장이나 신문사의 편집국장이 사장은 경영을 하다 보니까 뭐 광고 따오고 뭐 이런 거 다 책임져야 되는 거고 실제 안에 보도와 관련된 그러니까 언론의 공정성과 관련된 부분은 보도국장이 다 책임지는 거죠. 국장. 야, 그럼요. 국장은 하늘이 내는 거다. 그러니까 아니 실제 보도 관련해서 말이 멋있잖아요. 국장은 하늘이 내는 거다. 그리고 그거는 농민이 내는 거다. 그거 알아요? 농민이 내는 거. 된장은 농민이 내는 거다. 갑자기 거기서 된장이 점심에 된장찌개 드셨어요? 맞아요. 어떻게 알았어? 아니 그 된장 얘기하시니까 오, 양도사. 냄새가 살짝 나는 것도 같습니다. 근데 양치를 3번 했어요. 아니, 이게 3번 하나, 둘, 셋 하고 그랬다. 아니, 근데 지금 김장겸 사장의 해임 7가지 이유를 밝혔어요? 예, 그랬죠. 예, 빨리 얘기해 주지 마세요. 우리 예. 최준봉 천천히. 교수님 다 내용이 좋은데 빨리 말이 빠르죠, 제가. 네, 맞습니다. 말이 늘 빠른 건 블라디미르. 정의님 저한테 늘 지적하는 게 말이 빠르다고. 천천히 얘기해도 다 천천히 그럼요.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화가 나면 제가 말이 빨라지거든요. 네. 첫 번째,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이 훼손됐다. 공정성을 훼손했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보도본부장, 보도국장을 하면서 예. 실제 프로그램에 방송에 못 나가게 한다거나 박근혜 전 대통령 이미지를 좋게 만드는 보도를 만들려고 한다거나 이런 지시들이 알겠습니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공정성에서 이제 그건 다 알아. 그래요, 사람들이. 그다음에 MBC를 정권의 방송으로. 정권의 방송.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복무하는 방송을 그렇죠. 만들었다. 그렇게 만들겠다. 예. 그다음에 노조 탄압 인권 침해 있었죠. 노조 탄압 같은 인권 침해는 그 뭐 CCTV 같은 걸 설치해 가지고 감시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예. 노조 활동한 사람들에게 등급을 제일 낮은 등급을 넣어서 좌천시키는 이런 일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사장의 리더십 당연히 없죠. 시용 기자들 뽑아가지고 메꾸고 이런 일, 물론 김재철 사장부터 시작됐습니다만 예. 경영 지침의 불이행, 박문진 경영 지침의 불이행이라고 하는데 박문진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공익기관이기 때문에 공익적 목적으로 방송이 복무를 해야 될 텐데 그런 역할을 안 하고 정권 친화적인 방송을 했다는 점, 신뢰와 품위의 추락, 그다음에 무소신, 무능력, 무대책. 이건 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MBC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 시청률도 엄청나게 떨어졌고요. 그렇죠. 7번 같은 경우 무소신, 무능력, 무대책 이건 3노네, 3노. 그렇죠. 예. 이번에 우리가 중국에 사드 발표하면서 3노 정책했잖아요. 얘기했죠. 예. 더 이상 설치도 하지 않겠고. 예. 뭐 한미일 동맹도 군사 안 동맹 하고 안 아, 하겠다. MD도 아니고 한미일 군사동맹 안 아니다. 하겠다. 네, 맞습니다. 그걸 좀 본따고 이거 최강 변호사 만든 것 같은데. 무소신, 무능력, 무대책 이거 참 창피해서 어떻게 살아 이거.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이른바 이제 법적으로 정권으로부터 탄압받고 있다. 그렇죠. 확신범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본인들은 정치, 오히려 MBC가 지금까지 그 전에 비정상적으로 운영된 것을 정상화시켜서 내가 그걸 유지하고 있는데 정권이 바뀌는 바람에 갑자기 그렇죠. 노조가 장악하고 있었던 좌빨 방송이었다. 그렇죠. 그거를 정상화시켜 왔는데 정상시켜서 일배 방송을 만들겠다. 일배방.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장악한다는 얘기가 정확히 맞아 들어가는 게 해직 기자들 중에 녹취록까지 나온 분이 박성재 기자였던가요? 이유 거기- 없다, 너 딸 자르는 거. 자를 이유가 없다.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하지만 얘는 지금 너무 극렬하게 노조 활동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일단 잘라놓고 봐야 된다라고까지 예. 자기들이 그렇게까지 애를 써서 정상화 시켰는데 정권 바뀌는 바람에 다시 비정상으로 갈까봐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예. 무소신, 무능력, 박문진, 경영 지침, 불이행. 야, 어떻게 저 최악의 평가인데 저렇게 그러니까요. 되면. 사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빨리 물러나야 친구들 됩니다. 사이에서도 소주 먹다. 예. 야, 너 무능력해. 그럼 칼부림 나요. 싸움 나죠. 큰일 나죠. 그러면 너 내가 무능력하다 그랬었어? 아니, 미안해. 무소신이야. 그럼 무소신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 지금 무소신하다 그랬어? 아니, 무대책이야. 사실은 3개 다야. 끊어야겠네요, 인연을. 그러면 인연 끊어야죠, 그 정도면. 본인이 살아왔던 공인의 삶이었잖아요. 예. 기자라고 하는 것. 그렇죠. 거기에 그냥 최악의 평가를 내렸는데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확신범이다 보니까 네. 그거를 그렇게 지적하는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지금 맞서고 있고 이게 만만치가 않은 게요. 예. MBC가 주식회사입니다. 만만치 않다 그러면 노조원도 싫어요. 만만하다 그래. 금방 할 수 있다 그래. 아, 예, 알겠습니다. MBC, 노조원들 고생하고 계시네요. 그럼요. 예, 지금도 고생하고- 파업 중이잖아요. 예, 만만합니다. 시간만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다들 잊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주식회사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장을 해임시킨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될 수는 없어요. 아, 법적으로 가면?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주주가 있고 경영은 총책임자 사장이니까 예. 이게 방문진 이사회에서 해임을 결의를 하더라도 만약에 내가 응하지 않으면 다시 주주총회를 열어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방문진 이사회에서 결의한 거를 주총에서 사장의 어떻게 임명과 관련된 사항은 주주총회 전속사항이거든요. 정결사항이에요. 근데 주주총회를 모을 수 있는 것은 대표밖에 안 돼요. 그래서 대표가 거부를 하면 주주들이 열어달라고 다시 법원에 신청을 해야 아, 되니까. 대표는 박문진 이사장 아니에요? 아니, 사장. 현행 사장. 그래요? 대표 이사. 대표 이사. 박문진은 주주들을 대표하는 이사인 이사예요. 거고, 네. 거기서 선임을 일단 해놓으면, 말씀드렸다시피 소유 따로 경영 따로기 때문에, 예. 이게 끝까지 내가 거부하게 되면 주주총회를 열어야 되는데, 그 주주총회를 여는 절차가 법원에 청구해야 되고, 왜 하는지를 또 통보해주고, 통보한 뒤에 한 2주 정도 있다가 다시 주주총회를 소집해야 돼서, 만만하지만 시간은 좀 걸립니다. 절대적인 시간이 한 2달? 짧으면 한 달. 짧으면 한 달. 아, 짧으면 한 달, 길면 2주에서 한 2달. 달. 예.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다시 한번 김장겸 해임안과 MBC 정상화의 프로세스를 예. 한번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일단 이제 김장겸 10일 날 다시 예. 임사이사회가 열려서 김장겸 회의관이 상정이 되고 거기서 이사들 5명이 다 찬성을 하면 이제 통과가 되지 예, 않겠습니까? 10일 날은 그쪽 나머지 분들 저기 나오네. 10일 날은 나머지 분들 나오든 안 나오든 밀어붙이게 되는 해야죠. 거죠. 안 하면 안 돼요. 예, 그러면 예. 이제 그 이사들이 제가 볼 때는 많은 비판을 받을 겁니다. 이걸 2번이나 연장을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나면 이제 해임이 되면 해임안 이제 통과됐죠. 그런데 이제 양지열 변호사 말씀처럼 해임이 통과가 되더라도 주주총회를 열어야 됩니다. 근데 총회 소집 권한은 김장겸 사장이 현재는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거부를 할 경우에 법원에 그걸 이제 열어달라고 하다 보면 2주에서 한 달 정도 걸리니까 그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가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2주나 한 달이 지나고 나면 이제 주주총회가 열리게 되고 주주총회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70%의 주식을 갖고 있는 천천히 하세요. 70%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박문진의 결정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임안이 통과가 되면 이제 해임이 되게 되는 거죠. 아, 주주총회 열면 또 박문진이 70% 주식이 있기 때문에 또 참여하는 건가요? 그렇죠. 거기서 주주 권한을 주주 이제 권한. 사용을 해서 해임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시간만 늦었지 박문진이 결정은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렇죠. 그건 뭐 그러니까 주주- 만만한데 시간은 걸린다. 시간이 걸리는 거죠. 만만 뒤로 가면 되겠네요. 예, 그러면 남한디. 이제 좋아요. 직위가 해제가 되는 거죠. 김장겸 사장이. 그러면 예. 박문진이 어떤 절차를 걸치냐면 사장 모집을 합니다. 예. 그럼 사장 이제 후보자로 지원한 사람들 대상으로 심사를 걸치게 되고요. 예. 최종 면접을 통해 이사회에서 최종 면접을 해서 차기 사장을 선임하면 이제 사장이 선임하게 돼서 빠르면 12월, 늦으면 1월 뭐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12월까지 끝날 것 같아. 빠르면 11월 말, 늦으면 12월 초. 예, 뭐 이렇게 좀 그렇게 바꿔주세요. 이제 예, 구성원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지금. 돼야죠. 예, 맞습니다. 예. 내일서부터 또 날도 추워진다는데 파업하기도 힘들어요. 그 실내에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밖에서 하지 말고. 롭이 넓잖아요. 롭이 안정하고. 롭이 좋아요. 롭이 지금 롭이 교수님 좋은데요. 말씀하신 건 새로운 사장이 돼서 완전 안정하고 사장만 일단 해임만 돼도 노조원들로서는 파업 지속 안 하셔도 되죠. 그럼요. 예. 파업은 그 이제 접으셔도 돼요. 사장만 진짜 쫓겨나가면. 그러면 11월 말이나 12월 초쯤은 사장이 뽑힐 것이다. 예. 그럼 구성원들 다 돌아온대. 자, 마지막 문제. 네. 시험 보고 있나요? 마지막에? 아니요. 교수님 앞에 두고 있으니까 시험 치르는 것 같은 기분이 자꾸 들어요. 마지막 문제. 예. 이분들이 지금 파업을 했잖아요. 예. 공공의 목적으로 파업을 했잖아요. 예. 그럼 임금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판례가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회사에 해악을 끼쳤다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뭐든지 손해배상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잘못이라고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 나와야 되는 예.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파업에 대해서도 일단 잘못이라고 볼 것이냐,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주주가 지금 박문진이 70%가 대부주가 있고 경영권이 바뀌게 되면 그거는 이제 청구하는 게 사장들이 청구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장이 바뀌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를 누가 하겠습니까? 그걸 지금의 사태에 대해서 잘잘못을 묻겠다고. 법원으로 설령 어떤
정말 말도 안 되는 가정이지만 신임 사장이 청구를 한다고 할지라도 예. 법원에서조차도 이런 정도의 상황을 봤었을 때 이 파업으로는 손실이 있다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MBC 기자분들한테 그랬어요. 아니 공적 목적을 갖고 파업을 하는 건데 이럴 때마다 이게 결국 MBC를 위한 거고 MBC의 가장 주된 시청자들을 위한 거고 국가를 위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물론 시청률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건 있을 수 있고 그에 따라서 광고도 자동으로 손해를 보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업체들은 이것도 옳은 건 아니지만 생산업체 같은 경우에는 공장이 멈추잖아요. 네. 공장이 멈추면 물건이 안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정확하게 얼마가 손해라는 게 딱 떨어지게 나오는데 MBC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기에 좀 무리스러운 부분이 있죠. 아니 이렇게 보면 되죠. 김장겸 사장 체제로 가는 그들만의 정상적인 체제로 쭉 가는 시나리오가 하나 있고 예. 그러면 시청률 떨어지니까 광고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죠. 이렇게 10년이 지난 뒤 10년이 지난 뒤 김장겸 사장이 있는데 아니 한번 보자니까요. 그다음에 지금 노조가 파업을 해서 김장겸 사장을 갈기 위해서 몇 개월 파업을 하고 홍역을 겪고 그러면서 한 여기에 전체에 쏟는 시간 한 7, 8개월쯤 된다 그래요. 그랬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된 다음에 10년이 지나면 결국 이 회사의 매출, 수익 구조는 어느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상식적으로는 예. 후자가 더 많은데 제 말씀은 법원이 그런 식으로 계산을 잘 안 하니까 그럼 판사들한테 그런 거 물어봐야지. 그런 식으로 계산 안 하면 감옥 가고 싶어? 그러니까 판사님들이 이런 걸로는 손해배상 잘 안 해준다고요. 아예 뭐가 좀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겠네. 그러면은 노조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회사에서 이걸 법적으로 가져가기 전에 네. 우리가 대화합과 타협의 의미로 회사를 이제 정상화시킨다는 의미로 이전까지 파업했던 것의 공공성을 인정을 해서 경영진이 그렇죠. 타협을 하는 거죠. 그렇죠. 타협을 하는 거죠. 자, 우리 법으로 가져가도 안 받아지니까 MBC를 위한 사랑의 방법이 조금 틀렸을 뿐이다 서로. 자, 이거 타협을 해서 이제 급여도 뭐 급여 중에 다 주면 좋겠지만 경영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일정 부분 그거는 하고, 충분히 가능하죠. 그런 걸 하자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노조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때는 임금 투쟁도 아니고 정상적인 과정에서 정상화시키는 과정에서의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겠다. 네.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까지 9년 동안 물론 정권의 눈치가 무서워서 그랬지만 잘못한 거에 대한 징벌적 배상 개념을 도입해서 노조원들에게 다 배상을 하겠다. 그렇게 된다면 너무나 훌륭한 조치가. 방금 가이드라인 주잖아요. 네? 가이드라인 제시하는 왜냐면 우리가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상식적 방안을 주는 게 제일 맞아요. 오히려 더 그게 맞아요. 그럼요. 갇힌 사고를 하기 마련이거든요. 예. 그래서 왜냐면 지금 그 급여가 많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몇 개월 동안 또 지난 2012년에 170일 동안 했잖아요. 그때 급여 못 받았죠. 그 이분들이 지역의 자기 조직의 공동 목적을 공동선을 위해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배상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보상을 해주고. 맞습니다. 전체를 다 승진시킬 수는 없잖아. 예. 그렇죠. 이것도 방법이다. 전체를 승진시키고 제일 밑에 직원을 또 한 200명 추가로 뽑는 거예요. 2, 300명. 지금도 시용 뽑아놓은 것 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 지금. 그거는 국민들이 또 부담해야 될 부분이 또. 시용은 서울시로 보내면 되지 않나? 시용? 국립, 공영, 시용은 서울. 그분들 중에서도 또 이렇게 노조 가입한 사람이 있대요.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노조 가입한 사람도 있대요. 그러니까 근데 시용을 중심으로 새로운 노조를 만들어가지고 그게 우리가 아는 어용 노조 있잖아요. 사측 그런 역할을 하는 노조도 또 있어요. 거기. 130명이요. 네. 그거 신경 안 써도 돼요. 왜냐면요. 햇볕을 쪼이면 곰팡이는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사실 그 부분이 저는 제일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왜 그분들끼리 사실 어떻게 보면 힘이 없는 약자들끼리 싸우게끔 부추겨 놨느냐는 게 참 안타까워요. 예.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쨌든 우리 그 MBC 구성원들, 그 다음에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게 앞으로 12월 초까지 늦어도 해결될 수 있겠다. 예. 자, 이제 KBS. 예. 200만 원 어떻게 될까요? 200만 원. 전화 연결해보세요. 고대고 사장 200만 원 토해내라고. 이거는 불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정확히 진짜 200만 원 받았으면 이 사람은 진짜 뇌물 받고 방송에 영향을 미친 거 아니겠습니까? 돈을 받고서.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불법적인 거잖아요. 그 기사를 가지고 뭐 거래를 해가지고 돈을 받았다고 하는 게 되는 거니까 어쨌든 국정원에서는 그런 기사를 빼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면서 돈 200만 원 준 거 아니겠어요? 고대영 사장 받은 기억이 없다. 그러니까요. 근데 증거가 있잖아요. 국정원에 줬다고 지금 기록이 돼 있고. 그러니까 검찰이 좀 잘 찾아내서 이 거짓말하는 고대영을 어떻게 했는지 좀 진실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증거를 가지고 들이밀어야죠. 그래서 스스로 물러나게끔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최근에 고대영 사장이 무슨 추천 인사가 있다고요? 그게 뭐예요? 이게 뭐냐면요. 예. 연합뉴스,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뉴스 TV하고 연합뉴스는 정부에서 약 300억 원 정도가 매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운영비로? 국가 예산이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이 그 연합뉴스 TV는 사실은 준공영이에요. 지금 거의 뭐 국가 기관 방송이라고 봐도 비슷하게 돼 있죠. 되잖아요.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사회가 따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걸 뉴스통신진흥회라고 이름을 붙이는데요. 뉴스통신진흥회. 그 뉴스통신진흥회 이사가 7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예. 그중에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하게 돼 있고요. 국회의장 1명, 여당 1명, 야당 1명, 그 대통령이 2명을 추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3명, 대통령 2명, 그리고 나머지 2명을 신문협회, 방송협회에서 1명씩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통신사의 서비스를 신문과 방송이 받잖아요. 그래서 한번 신문협회, 방송협회 추천을 하는데 문제는 지금 현 고대영 KBS 사장이 방송협회장이에요. 이 방송협회장이 KBS, MBC, SBS 3명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1년씩인가 2년씩. 근데 희한하게 이번에 지금 사장이 고대영 사장인데 고대영 사장이 새로 그 뉴스통신진흥회 이사 중에 방송협회 추천 몫을 본인이 지명을 한 거예요. 최근에. 그게 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그 방송협회라는 곳이 아까도 말씀드린 협회 회원사들 있잖아요. 방송사들이 다 회원사로 가입이 돼 있는데 예. 뭐 제일 많이 돈을 내는 데가 KBS, MBC, SBS니까 세계 방송사 사장들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견을 함께 물어서 해야죠. 아무리 자기가 지금 협회장이지만 그 돌아가면서 그냥 하는 거지 자기가 뭐 잘나서 한 거 아니잖아요. 뽑힌 예. 것도 아니고. 근데 이번에는 회의도 안 하고 본인이 일방적으로 지명했는데 지명한 사람이 본인과 함께 KBS에서 활동을 했던 분이에요. 예. KBS 특임 본부장을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논란이 일고 있는데 네. 어쨌든 그래서 이분을 임명한 것에 대해서 지금 언론 학계라든지 아니면 언론 이제 시민사회단체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죠. 예. 왜 거의 이제 막판에 갔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왜냐하면 지금 현재 박노항 현 연합뉴스 사장, 예. 연합뉴스 사장이 박노항인데 이 사람이 어떤 짓을 했냐면 어떤 짓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어떤 행동을 했냐면 예. 임명되자마자 직원들 전부 회사 앞에 모아놓고 국민 의례를 했어요. 우리가 예전에 그 초등학교나 뭐 중학교 때 하는 거 있잖아요. 기자들을 모아놓고 그래놓고 박근혜 충성심 다하는 이런 국민교육원장도 읽었겠네요.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국민 의례를 다 국민교육원장 도열을 기억나세요? 우리는 조국 발전에 뭐 그거 아닌가요? 오등은 차야 조선의 독립군이 그런 거요? 그게 국민교육원장입니까? 너무 오래전. 현재 그래서 연합뉴스 노조에서 박노항 물러나라고 지금 반대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 지금 고대영이 자기 지금 앞도 가름 못하는 사람이 이 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뉴스통신진흥의 이사를 본인이 원하는 사람으로 임명했다. 이 자체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연합뉴스 같은 곳은 아까 잠깐 말씀하셔서 국가 지원을 하게 된 배경에는 사실은 이건 약간 좀 아픈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 워낙에 이제 방송들이 그때 당시 정권과 척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좀 공정성을 확보해주고자 했던 것인데 그것마저도 어떻게 보면 잘못 이용당했던 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의가 자꾸 악의로 이렇게 돌바뀌어 버리는 그런 제도들이 많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MBC는 이제 늦어도 12월 말, 12월 초까지 해결되고 고대영 사장 문제도 곧 해결되는데 고대영 사장한테 끝까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200만 원 어디다 썼니? 그렇죠. 예? 물어봐야죠. 예. 큰 돈도 아닌데. 그만 물어볼 테니까 반띵해갖고 100만 원만 주든지. 양지탕이라도 하기로 사시든지. 그렇죠. 양지탕. 200만 원 그럼요. 받아갖고. 근데 KBS는 지금 이제 이사회에서 한 명만 물러난 상태라 예. 거기 7대4 구조거든요. 아하. 7명과 4명인데 한 명만 물러났어요, 현재. 그래서 6대5. 6대5가 됐는데 그러니까 역으로 7대5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 명이 더 물러나야 되는 상황인데 한 명이 지금 그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이인호 이사장이죠. 이인호 이사장 잘하는 뭐 뉴라이트계의 대부라고 할 수 있죠. 이 사람도 논란이 되고 있어서 이 둘 중에 하나를 빨리 쫓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스스로 물러나야 되겠죠. 예.